안녕하세요, 청기사입니다. 오늘 홈의 인덕션 언박싱 하면서 제품 설치하기 전에 외관 기능들 한번 볼 거고 AS 하는 방법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어보시면 배송 중에 요 상판 깨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안에 보시면 사용 설명서하고 특히 인덕션 제품들은 레시피를 많이 줍니다. 밥이 좀 맛있게 된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레시피 안에 있는 것들로 이제 영양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레시피가 있어서 꼭 고객님 요 사용 설명서 잘 안 읽어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시니까 한번 훑어보십시오 하고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덕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요 레시피는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고, 세정제하고 스크래퍼가 있습니다. 스크래퍼는 위에 오래된 얼룩들 긁어내시면 되는 거고, 세정제 이게 의외로 코팅 역할도 하고 광택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장기스 냄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기스 났던 것들은 이걸로 어느 정도 무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꼭 제품 설치한 다음에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설치를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설명하는 스타일이라서 기사님들마다 좀 스타일은 다르시겠지만 동선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객님 와보십시오 이거 설명하고 설치 이제 하겠습니다 해서 고객님 다시 갔다가 설치 끝나고 다시 고객님 오라 하는 이것보다는 고객님 설치 끝나고 한 번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설치 끝나고 설명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Q&A, 자주 묻는 질문이 이런 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인덕션이 있다 그러면 안쪽 이렇게 서랍 열어셔서 문 쪽에다 이렇게 붙이기를 합니다. 저는 고객님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꼭 보십시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나 이런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위치를 잡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또 바깥쪽에다 놔두면 아이들이 또 건드려서 찢어먹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 안쪽에다가 붙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위에 스티로폼 치우고요. 제품을 빼겠습니다. 제품을 빼실 때 출입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바닥 쪽에 있는 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서지면 이제 기스가 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입구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가전제품에 비해서 고전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자체가 많이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연장 설치를 하신다거나 할 때는 이걸 잘라서는 안 되고요. 되도록이면 두껍게 되어 있는 멀티탭을 다이소나 이런 데서 파는 걸로 하시면 안 되고 두꺼운 멀티탭으로 하셔서 연장을 하시고 선이 두껍지 않은 걸 쓰시고 이제 전력량이 낮은 걸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자꾸 떨어집니다.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결했던 요 멀티탭에서 쇼트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인덕션에 맞는 멀티탭을 사용하셔서 연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들께서 그냥 우리 집에 멀티탭 하나 남는데 이거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절대 쓰시면 안 되고 고객님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온오프 기능이 있는 스위치 타입의 멀티탭을 쓰시면 전력이 높기 때문에 자꾸 떨어집니다. 차단기가. 그러면 제품 요리 좀 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요리 좀 하려면 떨어지고 하니까 꼭 이 스위치가 없는 멀티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싱크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을 이제 저희가 타공되어 있는 거에서 들어 올리면 싱크 볼과 인덕션 사이에 어느 정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그 위에다가 수리포 얹고 제품 위에 얹은 다음에 AS를 시작을 하는데, 익히 잘 아시다시피 꼭 전원 코드 뽑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고객님이 조리를 언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AS를 갔는데 불과 10분 전에 된장찌개를 끓였다거나 이랬을 때 여기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잔열 표시등이 들어있는지 보시고 또 여기가 뜨거운지도 꼭 보셔야 됩니다. 제품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판 뜯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전면, 하면에는 피스가 3개, 측면에는 각각 4개씩 이렇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디귿자로 피스를 푼 다음에 제품을 들어 올려서 90도 꺾어서 이쪽으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간혹 수리포가 없이 이제 AS를 하시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제 위쪽 피스를 풀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돌려버리세요. 돌리면 어떻게 되냐, 스크래치가 싹 하고 납니다. 꼭 제품을 들어 올리셔서 90도 꺾으시고 풀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전면으로 하고 상판 떼어 있습니다. 세워놓으시면 안 되고, 특히 이쪽도 날카롭기 때문에 이 싱크 장이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서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고객님 여기 상판 놔둘 거니까 이 근처에 오시면 안 됩니다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집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놔둡니다. 자, 제품을 열어보시면 코일이 3개가 보이고, 컨트롤러, 그리고 SMPS, 그리고 안쪽에 메인 PCB가 있을 거고, 이쪽에 파워 PCB가 있습니다. 인덕션은 유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르는 기사님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간다면, 인덕션 자체에서는 발열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자기장이고, 자기장 위에 철분 재질이 많이 함유된 냄비를 올려놓으면 이 냄비 안에 있는 철분들이 서로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저항값이 일어나서 그 저항으로 인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는 열이 안 나는데 상판이 왜 열이 납니까? 라고 하면 이 냄비가 맞닿아 있던 부분이 상판이기 때문에 상판도 유리 재질로 좀 달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뜨거울 경우고, 이쪽은 뜨거울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나오는 거는 자기장밖에 없다. 그 말인 즉슨 자기장이 나와서 안에 철분 재질이 이렇게 저항을 일으켜야 되는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양은 냄비, 라면 냄비죠. 양은 냄비는 안 됩니다. 철 재질이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외로 범락 냄비는 이거는 또 왜 돼? 그 안에는 철로 돼 있고 이 철막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긴 하지만, 그러면 어떤 인덕션 냄비가 제일 좋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은 하나입니다. 철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죠 하면, 인덕션 전용 냄비라고 써져 있기도 하지만, 집에 자석이 있으시면, 저희 뭐 이렇게 병따개나 이런 데 있는 자석이 있으시면 자석이 제품에 딱 하고 달라붙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쓸 수 있는 인덕션인 거거든요. 무쇠솥도 여기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 코일에다가 자기장, 전류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유도할 수 있는 메인 PCB가 각각 3개가 따로 있습니다. 단수를 조정을 해야 되고 타이머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고, 컨트롤러에서 변환해서 메인으로 입력을 해줄 수 있는 중앙 처리 기능을 해주는 SMPS가 있고, 냄비로 올렸을 때 인식을 해서 고객님께 이거는 사용이 가능한 냄비입니다 라고 인식을 해줄 수 있는 LED 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AS를 가보면 코일이 고장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컨트롤러 아니면 메인 PCB가 고장을 나기 때문에 위쪽 상부 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원선이 들어와 있는 파워 PCB입니다. 파워 PCB에서 전류를 각각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하고요. 메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제일 큰 화구이기 때문에 전원 2개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력을 나눠서 양쪽 2군데로, 중화구 쪽 2군데로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PCB가 고장이 나면 제품이 인식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화구 조절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작동 자체가 안 한다든지, 에러 코드가 뜬다든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코일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보통 PCB를 먼저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LED야 LED 안 나오면 이렇게 빼서 마스에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정말 간혹 나오는 게 뭐냐, 소음입니다.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터에서도 배웠다시피 요 팬 안에도 조그만 모터로 되어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오면, 잉 하는 소리가 나오면 요 팬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쭉 따라가셔서 커넥터 떼고 커넥터 붙이고 제품 뜯었다가 붙이고, 네,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요쪽 2군데 하나 둘 요걸 떼 보겠습니다. 제품 외부에는 피스하고 두께나 사이즈가 다르고, 특히 나사산이 더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쪽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요걸 덮고 있었기 때문에 팬을 교체하실 때 이런 식으로 빼내시면 되고, 양쪽으로 이쪽 기둥에 맞추셔서
하고 이 밑에 전원선 찝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시 피스 박으시면 될 것 같네요. 컨트롤러가 고장이 나면 이쪽에 버튼이 작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전원은 들어왔는데 반응을 없다든지, 근데 간혹 컨트롤러하고 SMPS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 둘 다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나씩 해보시는 게 더 빠른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뒤에 커넥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어서 컨트롤러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에 SMPS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컨트롤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요 스프링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요 스프링 요런 식으로 간혹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뭐 찌그러지거나 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터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스프링 꼭 유의하셔서 AS 하시기 바랍니다. 2종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서 참 좋네요. 이게 원복하실 때 요 외곽 테두리 쪽은 요 피스 납작머리 피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둥근머리 피스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둥근머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쪽 홈 보이시죠? 홈으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꼭 이거 닫으실 때 이쪽이 날카롭기 때문에 요 전선 피복들이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장갑 끼고 AS 하셔야 됩니다. 가스레인지 AS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요렇게 해버리면 손이 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서 장갑 끼고 AS 하셔야 됩니다. PCB 쪽 이런 얇은 플라스틱을 조이실 때는 임팩보다는 드릴을 써서 토크수를 좀 약하게 하셔서 조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해버리면 이쪽에 크랙이 가고 윗면으로 회선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건들게 되면 다시 이걸 AS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토크수가 얇게 하든지 아니면 임팩으로 정말 살살살살 돌리셔야 됩니다. 상판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요 컨트롤러 끝에 이쪽 부분이 되게 좁습니다. 공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잘 조심하셔서 이 상판에 걸쳐지는 부분이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치신 상태에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쪽 모퉁이 부분 꼭 크랙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잘 보셔가지고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피스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 4개, 전 후면 3개입니다. 그래서 총 14개네요. 자, 오늘은 풀무원 인덕션에 대해서 안에 내부 보여드렸고 AS하는 방법 보여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본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풀무원 인덕션 AS 방법 영상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